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사이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논란이 크게 불거졌었죠.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민주당 대표로 김 총리를 낙점했다는 설들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나 봅니다. 시작해보죠. 총리가 자기가 앞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제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뭘 하고 싶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넘어서는 얘기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갈까? 당대표 나갈까? 이미 결정 끝났대요. 당대표로요. 지금 지방선거의 전당대회에서 만약 당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정청래 대표나 김어준 씨에게 더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권을 잡아와야 된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은 김민석이다. 그 결론에 도달해서 1%의 변경될 가능성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사진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 귀국을 영접하러 나간 거예요. 여선웅 대변인님, 보통은 행안부 장관이 많이 나가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참모들이 나가지 국무총리가 직접 나가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도 약간은 좀 이례적인 좀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뭐 오세훈 서울시정 약간 비판,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오는 뭐 서울시장 아니면은 뭐 차기 당대표 이야기, 이런 와중에 약간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귀국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이게 무슨 생각일까 이렇게 조금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나간다 이렇게 있었는데, 방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그렇죠. 당대표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은 좀 말이 좀 달라졌어요. 임명권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임명권자가 오늘 귀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에 달려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답변을 하셔서 아마도 뭐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군에도 계속 이름이 올라와 있고 당대표 후보군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뭐 국정 운영이나 안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뭐 당대표까지 나오려고 하지 않을, 당대표까지 출마까지는 지금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뭐 서울시장에 나가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당대표 내년 8월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는 걸로 지금 뭔가 결정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 임명권자,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이례적으로 총리가 영접 나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 당이 사실 뭐 친청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명이 아니라 친청까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다 내년 8월 달에 하는 당대표는 다음 이 총선 때 공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라는 걸 통해서 당시에 친문, 그다음에 친노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공천에서 탈락시켰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의 어떤 당권을 확실히 장악했던 뭐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실 텐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길을 그대로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년 8월 달에 결국은 연임을 통해서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의 이제 친명 세력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친명 행사할 수 있고, 이제 그 자리에 사실은 친청 세력들을 이제 공천을 해서 결국 대선으로 가는 뭐 그런 구도로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보니 친명계 내에서는 이거를 지금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로는 힘의 역부족이 딸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민석 총리가 이걸 하기에는 적합하다. 그렇다면 김민석 이꼬르 이재명, 이 모습을 연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보면 김민석 총리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예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또 TF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기 올 때는 총리는 앉아서 이 국정 상황에 대한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이게 하나의 관례인데,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총리가 직접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럼 그만큼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이 신임이 있다라는 걸 좀 연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런 상태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제일 먼저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악수를 김민석 총리가 먼저 악수를 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야, 그렇죠.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친명계 일각을 중심으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정청래 지도부의 붕괴 가능성이요. 이재명 대통령 곧 귀국을 하죠. 그러면 과연 정청래 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지는 걸 두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합법적으로 무리 없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지금 3명의 최고위원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나오겠다고 사실상 뭐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당헌 당규상 5명만 사퇴하면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2명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현주, 황명선, 선칠직이 두 분 남았거든요. 그럼 과연 이분들이 사퇴해가지고 그냥 와장창 뭐 무너뜨리느냐 마느냐, 그게 12월 3일 날인데 그건 뭐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고.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 원내대표 포함해가지고 9명이거든요. 그런데 전현희 최고, 김병주 최고, 한준호 최고, 이원주 최고, 황명선 최고, 서삼석 최고까지 6명이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명이 사퇴해버리면은 과반 붕괴되고 정청래 지도부는 붕괴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인데, 조기현 위원장님. 네. 이게 친명 입장에서는 명분 있게 정청래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너무 앞서 나가는 시나리오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견제하고 8월에 있을,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또 친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예. 그게 상식적으로 정치 오래 보신 분들이 그런 분석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추진했던 뭐 당원대의원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서 촉발된 문제로 보이는데, 그것은 원래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 절차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약간의 이견이 제시될 뿐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 공항 뭐 가신 것도 지난 8월 28일에 일본 미국 방문 때도 그때도 가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는 최근에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해서 총리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하겠다는 행보를 하시는 측면에서 해석되면 되지, 이번에 이 특정 이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서 당권 도전을 뭐 공식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일은 아닌 거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라도 그런 계산을 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게 당원들이 친 이재명 당원, 친 정청래 당원 이렇게 나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데 당심이 쏠린 것도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명한 개혁성, 개혁 노선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청래 대표가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지, 당원들이 친명, 친청으로 나뉘어서 지금 갈등하고 경쟁하는 상황도 아니고 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당내 갈등 상황처럼 자꾸 이거를 확장하고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결국 인사권자의 대통령 뜻이 총리를 계속 해달라고 하면 본인의 개인의 어떤 시장이 됐든 대표가 됐든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정치권 내지 언론에서 나오는 분석이나 해석, 과도한 상상력이고 너무 앞서 나가는 분석이다라고 봅니다. 과도한 상상력이고 앞서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런 얘기들, 이런 시나리오들 우리가 좀 봐왔단 말이에요. 유희동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도부, 한동훈 지도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용산이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 많았고, 조홍천 의원도 지금 그런 지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용산에서 이 지도부를 붕괴시킬지 말지 결정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저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되고 있다. 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친청, 친명을 나눠서 구분을 하느냐, 그런 해석은 좀 과도하다는 말씀을 앞서 주셨는데 그런 해석이 왜 그냥 뭐 개인의 해석이라면 생명력 있게 이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오히려 더 커져가는 과정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이게 사건이 한 번 이뤄지면, 한 번, 두 번쯤 벌어지면 뭐 그럴 수 있어, 우연의 연속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의 법칙처럼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친명에서 친청이라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게 어느 시점이냐면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뽑히는 전당대회 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친 이재명계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그거를 뭐 사실로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고 정서상 그런 분류가 가능하다 정도였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외국 순방 가는 게 두려울 정도일 것 같아요. 외국 순방을 가거나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안들이 계속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의 업적이랄까요? 행적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 순방 전에 G20 순방 가기 전에 에이펙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서 충분히 외교 활동하시고 외교 순방에서 성과 얻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는 좀 자중자애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인 1표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저는 1인 1표제 문제를 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김민석 총리가 지금 당대표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